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회사에서도 내 분야만 잘하면 되는데 자영업하면 혼자 다 커버해야 합니다. 근데 커버해도 외부 변수에 너무 취약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직장생활, 자영업 중에 어느 게 힘드냐고 얘기하면 고민할 것도 없이 자영업이 더 힘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일반 직장생활도 힘든 게 있지만 자영업은 일반 직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또 새로운 힘듦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 중에서도 지금 보면 난 직장 안 맞는데 나가서 창업이나 할까 장사나 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보통 직장 다니면 창업의 꿈을 항상 머릿속에 품고 있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가면 차릴 걸 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직장인이 자영업을 잘 모르니까 이 자영업의 세계를 좀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 직장생활만 했기 때문에. 맞잖아요. 직장생활만 사실 자영업자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알 턱이 없잖아요. 그냥 밥 먹을 땐 한 번씩 가게 들린다거나 아니면 회식할 때 술집 들린다거나 이게 다지 일반 회사원이면 회사 관련된 일만 하지 자영업에 관련된 일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어떤 힘듦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직장생 이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고충이 많아요. 물론 직장인들 아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직장인들 힘들지. 그럼 당장 내일 출근하기 싫잖아요. 이제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황금연휴 끝났고 출근해야 돼. 몸이 굉장히 뻐근할 거예요. 그래도 출근해야겠죠, 여러분. 일하기 싫지만. 그래, 여러분 9일 동안 푹 쉬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영업은 과연 쉬었을까? 자영업은? 이런 황금연휴에 자영업자들은 다 쉬었을까? 물론 설 연휴 쉬신 분도 있어요. 있는데 여신 분도 많이 있어요. 명절에 여신 분들. 보통 이제 일반 마트 같은 데 보면 하루도 안 쉬더라고. 이번 설 명절에 저희 동네 그 시차지 마트나 한일마트 보면 안 쉬었습니다. 안 쉬었어. 우리가 자주 간 다이소도 명절 당일 말고는 안 쉬었습니다. 이 마트는 연중무휴로 계속 영업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저희 동네 이마트는 설 연휴 꼬박 다 문 열었습니다. 다 문 열었어. 그리고 술집 같은 데 보면 계속 문 열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일반 직장인은 그래도 빨간 날 다 쉬지만 자영업자는 그렇게 쉬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은 내가 맡은 것만 잘하면 되지만 자영업은 내 장사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직장인은 내가 뭔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욕먹거나 내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욕먹는 이유가 내가 맡은 일을 잘못했을 경우,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욕먹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문제가 없으면 사실 깔 일은 없습니다. 이건 직장생활 해본 사람이 알죠. 그리고 내가 맡은 것만 잘하면 딱 맡은 거. 각자 이제 회사 가보면 회사 구성원마다 맡은 직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선에서만 딱 책임지고 일하면 돼요. 근데 자영업은 다르죠. 자영업 모든 것들 다 책임져야 된다. 모든 것들. 영업시간도 엄수해야 되고 재료도 엄수해야 되고 서비스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리스크를 다 안아야 돼요. 배달 라이더가 음식 배달 잘못한 것도 욕은 자영업자 먹습니다. 자영업자 먹어요. 그리고 알바생이 잘못한 것도 사장님이 욕먹습니다. 알바생이 손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사장님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직 우리 알바생 친구가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서비스 드릴 테니까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장이 쪼아리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리고 여러가지 변수가 많죠. 날씨에 대한 변수. 날씨가 추워버리면 장사가 안 되죠. 날씨가 또 더워버리면 장사가 안 돼. 또 비오고 눈 오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영업은 날씨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정말 예민하죠. 그렇다고 장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매출이 압박을 많이 받죠. 보통 비오고 눈 오면 매출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당연히 똑같은 시간에 장사를 해도 매출이 다르기 때문에 버는 액수가 다르죠.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나랑 비슷한 업종을 하는 그런 경쟁 가게의 어떤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가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회사에 다니는 것은 큰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죠. 돈이 안 들어갑니다. 월급만 받으면 돼. 근데 자영업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대한 돈이. 보통 자영업 하신 분들은 대부분 배세진이 치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끌어모아서 들어와요. 그래서 안 되면 좀 위험합니다. 안 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반 보통의 월급쟁이보다 2배 이상 벌어야 돼. 못해도 세금 떼고 순수익으로 600 이상 가져가야 돼. 600도 작다. 한 700은 가져가야 돼. 근데 그렇게 순이익으로 매달 700 이상씩 가져가는 분들이 정말 소수예요. 소수. 정말 소수입니다. 절대다수의 자영업자는 월급쟁이만도 못 가져갑니다. 월급쟁이만도. 통계도 나와있죠. 연평균 자영업자 이제 소득이 1938만원. 자영업자 평균 연봉이 1900만원대. 일반 직장인 평균 연봉이 4300만원이 그렇거든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아니, 돈은 자영업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버는 거는 차이가 심해. 물론 소수의 자영업자들은, 정말 극소수의 자영업자들은 일반 월급쟁이는 초월합니다. 이 정도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건 정말 소수의 잘 나가는 자영업자 얘기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네에 있는 그런 흔한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봉급쟁이보다 못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자영업은 리스크가 크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예체능은 금수저 아니면 하지 말라고 친구에게 종종 말하는데, 시장이 변수가 너무 크고 자영업은 직접 내가 뭘 팔아야 돈이 생기는데, 대한민국이란 땅에 자영업자는 너무 많아서 그만큼 파이가 줄어들고,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퀄리티 경쟁을 하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푸차는 사실 그냥 푸차이다. 돈 벌어다 준 노예고요. 월급쟁이는 그래도 회사에서 내 일거리만 쳐내면 되니까 수익 레버리지는 없어도 유체적, 심리적 편하다. 이게 크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첫 번째 문장은 좀 논지가 있어. 뭐냐 하면, 자영업 예체능은 금수저 아니면 하지마.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금수저가 자영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200억대 어떤 건물주 아들내미가 자영업하는 본 적 있어요? 웬만하면 없어요. 웬만하면. 보통 자영업은 할 거 없는 사람들, 이제 뭐 직장 못 들어간다거나 도저히 뭔가 좀 생계살이 막막한 분들이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뭐 장사 망해 상관없어. 나 이거 말고도 돈 많아. 하기 싫으면 때려치우면 그만이지. 이런 마인드 가지고 접근한 자영업자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우리 일반적으로는 치킨집, 피자집 아니면 이제 카페 이런 분들은 이 자영업 망하면 그냥 끝이야. 이거 넘어가면 내 인생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도. 그래서 보통 금수저는 자영업 안 하고, 보통은 금수저는 보통 이제 전문직 시험 준비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물려준 사업 물려봤죠. 근데 그건 자영업하고 다른 거죠. 일반적인 개인 사업이죠. 보통 금수저는 이제 부모님이 사업가가 많으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많으니까 부모님의 기업이나 사업을 물려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자식이 공부 잘하는 친구 있으면 이제 전문직 시험 봐가지고 전문직을 한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많지. 예, 굳이 자영업을 한다고요? 웬만하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체능 금수저가 많죠. 예체능은 보통, 예체능 쪽은 보통 금수저 딸내미가 많아요. 보통 예체능 쪽 여초거든요. 여초. 예. 음미체라고 하죠. 음악미술 체육. 이쪽은 여초입니다. 체육을 제외한 음악미술은 순수한 여초예요. 이걸 단적으로 증명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술고등학교 아시죠? 예술고등학교 예고. 예고 보시면 성비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보통 남자 여자 성비가 4대1이에요. 여자가 4입니다. 여자가 4. 한 반에 남자가 5명밖에 없어요. 5명밖에 없어. 보통 이런 예고 같은 경우에는 음악 미술하고 무용까지 하거든요. 음악 미술, 무용, 연극까지 하거든요. 이쪽이 다 여초예요. 여초. 무용 쪽은 싹 다 여초고. 예. 그래서 보통 예고 보내는 이유가 뭐 예술 쪽에 재능이 워낙에 탁월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공부하고 다음을 쌓은 사람들, 돈은 많은데 좀 우리 자식이 뭐 좋은 물이 못 물려받아서 공부를 못 한다거나 좀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애들이 이제 많이 보내죠. 돈 주고. 그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 일반 사람들 예체능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정말 잘하지 않은 이상은. 아무튼 시장이 변수가 크다. 굉장히 크죠. 이게 지금 당장 잘 돼도 앞으로 잘 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 특히 우리나라는 이 자영업 변수가 심한 게 뭐냐면, 워낙에 트렌드에 예민해. 트렌드에. 특히 젊은 여성들이 트렌드에 예민해. 보통 젊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는 어떤 그런 자영업이 많이 있죠. 뭐 카페, 그리고 탕후루, 요아정, 마라탕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행할 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리다가 유행이 끝나면 안 찾아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때 유행했던 그런 마라탕, 탕후루, 요아정 같은 게 지금은 시들시들합니다. 지금은 인스타 같은 데 반짝 유행해서 막 엄청 올렸다가
한 유행 끝나니까 귀신같이 사라져. 네. 그런 변수가 크죠. 그리고 어떤 그런 경기의 변수도 있습니다. 경기의 변수. 뭐 트렌드의 변수도 있지만 경기의 변수. 일단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문화생활 적게 하죠. 외식이나 어떤 배달 음식도 일종의 문화생활 아닙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밖에 나가서 먹는 건데, 지금 주거의 사정 안 좋은 분들 많죠. 네. 가게상 안 좋은 분들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외식 안 하게 되고, 여행 안 하게 되고, 나들이 안 하게 되고, 배달 음식도 안 먹게 돼. 싼 메뉴, 싼 음식, 아니면 집에서 해 먹는다거나 간단하게 때운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경기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음식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자영업자는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이게 진짜. 너무 많아. 지금도 많아. 아니 100m 상간에 치킨집 5개 6개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카페가 4, 5개 있는 게 정상이에요? 대한민국 카페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10만 개 넣었습니다. 10만 개가. 아니 우리가 카페 안 가면 커피 못 마셔요? 아니잖아요. 집에서 커피 만들어 먹어도 되고, 편의점 가서 사 먹어도 되고, 회사 가도 커피 있습니다. 커피는 팔에 치일 정도 많아. 굳이 카페가 아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 시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레로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푸차하면, 푸차가 이제 프랜차이즈인데 푸차로 돈을 많이 번다. 이해 안 됩니다. 푸차는 그냥 본사에 그냥 이익을 주는 그 수단밖에 안 됩니다. 차리기만 하면. 푸차에서 큰 돈을 번다. 어떻게 큰 돈을 봅니까? 푸차에서 이것저것 다 떼가는데. 푸차 음식은 다 비싸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푸차 할 것만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자영업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계란의 발치기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좀 음식 잘 만들고 퀄리티가 뛰어난 그런 가게를 제외하고는 못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만 믿고 장사하다가는 골로 가요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사람들이 이제 맹신하지 않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프랜차이즈 음식이라 무조건 좋아하고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프랜차이즈 믿을만 하니까 돈 주고 했다가 후회하신 분도 많이 생겨요. 치킨집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피자집도 예전 같지 않고, 카페도 지금 시들시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설치지 마시고 그냥 좀 쉬면서 일자리 같은 거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